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7살 청년입니다. 다이너 시장 그만두고 비트코인에만 3억이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영상이 달린 겁니다. 아까 찍었는데 다시 찍을게요. 이 사연자분이 2달 전에 사연 보냈죠. 이 사연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6월달에 보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네. 6월 13일에 보냈고, 이분이 이제 27살이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지금 회사 다니면서 5년 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습니다. 근데 이분 사연을 보면 자기가 천성이 게으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요. 근데 일하는 게 재미가 있어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하는 거 원래 재미없어. 아니, 일을 재미로 다닙니까? 일이 게임이야? 여러분, 원래 일하는 건요, 어떤 일이 재미가 없어요. 뭐 전문직 재밌어서 합니까? 돈 많이 버니까 하는 거지. 사유치가 높으니까 하는 거죠. 일은요, 어떤 일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난 이분이 재미가 없다기보다는요, 투자로 뭔가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좀 노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실한 것 같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분이 취업한 자리가 자기가 이제 지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자리를 놔줬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재미를 봤죠. 재미 봐가지고 이번 여름이 끝나면 퇴직하기로 했대요. 아마 지금 퇴사할 수도 있겠네요. 여름이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사실 일반적인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분. 그러니까 본인은 교육생활 안 맞고 일하는 거 싫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그리고 투자를 재미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직장 그만두면 비트코인 전업을 하고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다 바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수익은 뭐 배달이나 이제 알바하면서 살아갈 거다. 근데 이분은 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이걸 동의하냐. 여자분 이런 얘기들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부자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아무리 코인에 돈이 많아도 내가 당장 돈을 이걸 환전시키지 않으면 이건 내 돈 아닙니다. 환전시켜서 통장 계좌에 없으면 내 돈 아니에요. 내 돈이라 부를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융계좌는 돈을 땡겨놓을 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코인으로만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돈을 빼지 않았잖아요. 빼지 않았으면 지금 금융상으로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비트코인은 주식이든 환전시켜야 하면 그건 내 돈 아니다. 돈이 많아도. 왜냐, 환전시키지 않으면 이 돈을 쓰지 못하잖아요. 이 돈을 결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비트코인 3억 가지고 있는 걸로 뭐 부동산 거래 가능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화폐를 환전시켜서 돈을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비트코인 여기 이제 장에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수중에 돈은 없는 거죠. 냉장히 말해서. 아무튼 비트코인 3억 있는데 본인은 이게 정답인 거라 생각되어서 올인하겠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뭔가 일반 사람이 올인해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자빠지면 끝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나는데 본인이 잘 사냐고 하니까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냥 평범한 집안이래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요 크게 아파지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지금 비투아에서 날려먹은 사람들 못 일어나잖아요. 투자 손실 심하게 본 사람들 못 일어나요. 그냥 다 포기합니다.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포기해요. 투자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자신감을 덤벼드는 거, 그리고 올인식으로 덤벼드는 거.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이분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3억 투자해서 뭐 잘하긴 했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5천만 원에서 뭐 많이 잡아서 1억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돈은 뭐 은행 예적금이나 뭐 비상금 아니면 이제 뭐 달러나 채권 같은 거 놔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본인은 여기 있는 거 다 넣고 싶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죠. 만약에 이 돈을 날리면 어떡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었어요. 투자라는 게 좀 무서운 게 저런 거예요. 뭔가 올라간다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 연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아파트 연끌하고. 신도시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못 사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게 샀더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나? 신도시 상가 지금 사야 적기다. 상가 나중에 가격 오르면 못 산다. 지금 봐봐요. 지금 상가 보면 경비나 나오거든요. 공시 심해가지고 이자 못 내가지고 제때 못 내가지고 상가 수익 아예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자는 계속 나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분들 많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거지? 뭐 아니면 도 일반 서민들이 뭐 아니면 도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 별로 없는데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왜 뭔가 도박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일반 사람들은요. 사연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한 번 자빠지면 끝이야. 저는 부자 되는 것보다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요 실패하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서 잘된 케이스 얘기만 하지 자율성가의 케이스만 얘기하지 실패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 자영업 성공한 사람들, 사업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족하고 보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 실패자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시대에 빠져있다거나 폐인이 된다거나 못 일어나는 사람들, 실패 리스크를 껴안고 있는 분들이에요. 투자 시장에도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득 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탈탈 털어가지고 했던데 날려먹고 빚까지 했는데 날려먹고 해서 가족들한테 손절당하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직장이 잘리고 전전긍긍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못 갚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억대의 빚집 못 갚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보면 이게 멘탈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아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힘들어도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아니라고. 재테크는 망하면 도박과 같고 사업은 망하면 재앙 그 자체다. 한두 번 크게 망해도 타익이 없는 사람들이나 사업이나 재테크하는 겁니다. 이거 망하면 인생 끝나는 거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지 말아라 좀. 일확천금이라는 거 솔직히 로또 말고는 없다고 봐라. 로또는 최소 망하지는 않은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이. 그렇죠 여러분. 월급쟁이 사는 게 왜 월급쟁이 사는지 아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쟁이 살 수 있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단지 단점은 월급쟁이는 딱 버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측이 가능하잖아.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얼마 받는 돈으로 얼마의 돈이 나가는지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 예측한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데. 맞잖아요. 물론 월급 받는 돈이 내가 적어서 불만 가질 수 있지. 근데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건 날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월급 받을 수 있고 이런 직장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늘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젊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직장 나이 먹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 다닐 수 있는 직장하고 나이 먹어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달라요 여러분. 보통 나이 먹어 다닐 수 있는 직장들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일이 위험하거나 근로 환경이 안 좋다거나 젊은 사람이 기피한 일을 해요. 하고 나면 몸이 축나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그 리스크를 안 지려고 월급쟁이 생활하는 겁니다. 재테크는 망하면 도박 같고 사업은 망하면 제한 끝 자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망하면 거의 못 일어나요. 손해를 크게 보면 못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도 오뚜기가 아니에요. 여러 일반 사람들은요, 그 오락실 게임 있죠. 버블 보글보글이라죠. 그 보글보글을 라이프 없이 목숨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보글보글을 가장 최고 난이도로 보너스 없이, 그리고 이스탠드 보너스 설정 없이 그냥 한 마리만 가지고 깨야 돼요. 한 마리 죽으면 끝이야. 컨티뉴도 안 돼요. 코인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점수 땄다고 보너스 타는 것도 아니고 이스탠드 알파에 모았다고 해서 보너스 타는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근데 내가 만약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코인도 많고, 그러니까 동전도 많고, 보너스 라이프도 많고, 나이도 쉽게 설정돼 있고, 그리고 점수 달성한 보너스 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쪽 유지할까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이 2억 있는 거하고 서민 이상이 2억 있는 거 똑같습니까? 서민도 2억이 있잖아요. 복구 못합니다. 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가진 사람들이 2억 3억? 그 신경도 안 씁니다. 일반 서민들이야 뭐 집값 1억 2억 떨어지면 불안해하지만, 뭐 강남에 사는 분들은 뭐 아파트 뭐 2, 3억 떨어져도 뭐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요. 뭐 그거 말고도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어차피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이런 투자 시장에 빠진 분들 중에 상류층 없잖아요. 아무리 넓게 잡아도 중산층도 별로 없을 거야. 중하위층이나 이제 서민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투자해서 올인했다가 비투했다가 날려 먹잖아요. 그럼 재기하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잘 될 때만 생각하고 망할 때 생각 안 하나요? 앞으로 나아갈 때만 생각하고 뒤로 갈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로 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서민들 인생은. 실패가 더 많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수 만들지 마시고요. 직장 꾸준히 다니시고. 한 번쯤 그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을 때, 안 됐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상 인생은 최악의 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최악의 수를 대비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못 일어납니다. 못 버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